PCIT 그림진로 흥미검사 해석 동영상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검사 결과지와 간단히 메모할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기 전 검사에 대한 소개와 해석 시 주의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CIT 그림진로 흥미검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 그림을 선택하여 진로 성격의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모든 검사는 심리 전문가 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석해야 합니다. 심리 검사는 응답 당시의 마음가짐, 검사일의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검사 결과지의 내용을 절대적이라고 믿기보다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도구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자신의 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진로는 한 번 결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고민하고 상황에 적합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PCIT 그림진로 흥미검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검사의 결과지는 크게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은 신뢰도, 일관성, 선생님과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리아색 프로파일, 흥미, 성격적 특징, 좋아하는 직업 그림입니다. 해석 동영상의 흐름은 학생들이 보는 진로와 리아색 이론, 점수 체계와 신뢰도, 유형별 특징 및 직업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온 다음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직업이란 개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진로 고민이라고 합니다. 진로 발달 이론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진로 발달 단계는 호기심, 욕구, 환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상기에서 흥미와 능력, 가치관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흥미기로 변하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대부분의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진로를 생각할 때 호기심이나 상상, 경험한 놀이 등을 사용하여 각 직업에 대해서 좋다 또는 좋지 않다를 판단하는 환상적 선택기에 해당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조금 더 발전하여 진로에 대해서 흥미나 취미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신이 직업을 생각할 때 흥미를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자신이 어떤 진로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직업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로 유형 이론가인 홀랜드 박사는 개인이 직업 선택은 개인의 성격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동일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사한 진로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나타난 것이 리아색 유형입니다. 홀랜드의 진로 유형은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인접한 유형은 공통점을 많이 공유하며 중심을 기준으로 반대에 위치한 유형은 상대적으로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유형을 알아보기에 앞서 점수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수가 사용되는 세 번째 영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리아색 프로파일에 나와 있는 숫자는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이란 전체 수량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생각하는 수량이 몇이 되는가를 가리키는 수입니다. 각 유형별 선택 가능한 최대 횟수를 분모로 두고 좋아하거나 잘할 것 같은 직업 그림의 선택 횟수를 분자로 놓고 계산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점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해당 진로 유형의 직업에 관심이 있거나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결과지의 첫 번째 영역을 보겠습니다. 검사 신뢰도는 검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였는지 진로 유형의 점수에 따른 특징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응답은 검사지에 응답하지 않은 문항의 수를 의미합니다. 영상의 검사지 응답 예시를 보겠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12번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응답은 5개입니다. 이렇게 응답하지 않은 문항의 수가 많으면 검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연속 동일 반응은 여러 문항의 동일한 번호를 반복하여 응답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영상의 검사지 응답 예시를 보겠습니다. 7번부터 11번까지 모두 3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응답이 반복되는 것을 연속 동일 반응이라고 하며 본 검사에서는 10개 이상의 연속 반응이 있는 경우 검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관도는 가장 높은 유형과 두 번째로 높은 유형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홀랜드의 이론에서 인접한 유형은 공통점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유형과 두 번째로 높은 유형이 인접한 경우의 일관도는 상, 반대편에 위치한 경우 하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유형이 R형일 때 2순위 유형이 I형 또는 C형일 경우 일관도의 수준은 상, 1순위 유형이 R형일 때 2순위 유형이 A형 또는 E형일 때에는 중, 마지막으로 1순위 유형이 R형이고 2순위 유형이 S형일 때는 하로 나타납니다. 상위 2개의 유형이 가까울수록 각 진로 유형끼리 공통점을 많이 공유하여 진로의 방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별도는 가장 높은 유형과 다른 유형들의 점수 차이를 의미합니다. 영상의 예시는 꾸미기 좋아하는 친절이 유형의 점수입니다. 두 그래프 모두 가장 높은 유형은 S형이지만 왼쪽 그래프는 S형이 80에 있으며 오른쪽 그래프는 65점의 S형입니다. 그리고 다른 R, I, E, C 유형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시되는 빨간색 영역은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왼쪽 그래프처럼 점수 차이가 큰 경우를 변별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오른쪽 그래프처럼 점수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변별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와 다른 점수의 차이가 클수록 변별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가장 높은 유형의 대표성이 강하고 나중에 재검사를 했을 때 쉽게 바뀌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점수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과지의 세 번째 영역인 리아색 프로파일과 다섯 번째 영역인 흥미, 성격적 특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진로 유형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유형과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가진 유형의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이 유형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직업과 흥미, 성격적 특징 정보가 나타납니다. 결과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각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신의 성격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장 높은 유형과 두 번째로 높은 유형을 기억하세요. 이제 각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설명이 많은 유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R, 뚝딱이형입니다. 이 유형은 다른 친구들보다 말수가 적으며 고집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보다는 분명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더 좋아하며 도구나 기계를 조작하거나 동식물을 다루고 신체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활동을 선호합니다. 자신의 진로 유형에 뚝딱이형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스포츠처럼 신체를 활용하는 분야, 기계 기술을 다루는 분야, 동물을 훈련하고 다루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뚝딱이형인 학생들은 사물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활용되는 진로를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조작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I, 궁금이형입니다. 이 유형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고 논리적, 분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다수의 궁금이형이 신중하고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관찰한 내용과 체계적인 연구를
과학적 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에 적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진로 유형에 궁금이형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의사, 수학자, 과학자처럼 하나의 분야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금이형인 학생들은 과학적 탐구 능력과 논리적인 사고 능력, 수리 능력이 많이 활용되는 진로를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탐구 능력을 충족시켜주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A, 멋쟁이형입니다. 이 유형은 상상력이 뛰어나며 감정 표현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빠르게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술적인 창조 또는 표현 능력이 좋습니다. 반복되는 것보다는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멋쟁이형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악기 연주가, 화가, 제품 디자이너 등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멋쟁이형인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적인 표현, 창의적인 사고력, 미적 감각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된 진로를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S, 친절이형입니다. 이 유형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친절하고 이해심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는 봉사적인 성격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감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는 활동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친절이형이 있는 사람들은 성직자, 간호사, 상담 전문가 등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의사소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절이형인 사람들은 교육이나 대인관계 능력, 공감, 사교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진로를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어울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E, 달성이형입니다. 이 유형은 경쟁적이며 무언가를 성취하겠다는 야심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낙관적이며 열정적, 외향적인 성향이며 다른 사람을 관리, 통제하는 지배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의 계획, 통제, 관리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달성이형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 기자, 영화감독 등 다른 사람들을 통제, 관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성이형인 사람들은 팀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능력, 논리력과 관련된 진로를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운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유형은 C, 꼼꼼이형입니다. 이 유형은 무언가를 수행할 때 정확하고 빈틈없이 마무리하려는 조심성이 강합니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끝까지 하려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에 따라 행동하며 정리정돈을 잘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꼼꼼이형이 있는 사람들은 회계사, 은행원, 프로그램 개발자 등 사람보다는 사물, 정보를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꼼꼼이형인 사람들은 조직적인 사고 능력, 사무 회계 능력, 논리력이 필요한 진로를 알아보는 것이 자신의 완성 욕구를 달성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6개의 유형에서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유형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시 세 번째 영역을 보겠습니다. 결과지에서 여러분들의 직업적 성격은 6개의 진로 유형들의 조합으로 표현됩니다. 세 번째 영역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해당 유형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수에서 큰 숫자 2개를 선택해 보세요. 다른 유형에 간섭이 없다면 가장 높은 점수의 유형과 두 번째로 높은 유형 조합이 여러분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같은 점수가 있을 경우 S, C, R, A, E, I 순서로 유형이 결정됩니다. 많은 학생들은 검사 결과에서 점수가 높은 유형과 자신이 생각한 유형이 일치할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2개 이상의 유형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학생은 검사 결과와 하나도 맞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영역에 있는 해석문구는 2개의 진로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보유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을 잘 설명하는 문장을 찾고 체크 표시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계속 공부하고 많은 것을 더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지에 나타난 진로 유형은 다음에 진로 검사를 할 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징을 정리해보세요. 결과지의 6번째 영역은 좋아하는 직업 그림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잘할 것 같다고 많이 선택한 직업 그림과 횟수를 보여줍니다. 선택된 횟수가 많을수록 다른 직업에 비해 그 직업에 흥미가 있고 잘할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택된 횟수가 많은 그림이 진로 유형으로 결정되지만 일부 학생들은 유형과 관련이 없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진로 유형과 상관없이 해당 직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나 많은 정보를 얻어서 좋아한다거나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결과지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뒷면에는 검사지에서 사용된 직업 그림이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에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을 하나 선택해서 오른쪽에 있는 나의 미래 모습 그리기 부분에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린 후 미래의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세요. 아래의 공백칸에는 이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을 적는 곳입니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필요한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역부터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되는 일관성 영역과 조언 영역에 대한 추가 설명이 진행되겠습니다. 일관성 부분은 검사 응답에 대한 성실성과 진로 유형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을 종합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반응과 진로 유형 점수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해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사에 응답할 때 무응답이 10개 이상이거나 연속 동일 반응의 Y 표현이 있으면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지 내용보다는 학생의 행동과 질문을 통해 진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2번째 해석 내용은 일관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의 설명처럼 일관도는 높은 2개의 진로 유형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1차 유형과 2차 유형이 같거나 인접해 있으면 진로 선택 상황에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차 유형과 2차 유형이 반대로 나타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 내 일관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지 못한 진로 유형임을 의미합니다. 상반되는 유형의 점수가 유사할수록 진로 결정 상황에서 공통되는 흥미 영역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자신만의 개성과 강점이 될 것입니다. 검사 결과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고 학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해석 내용은 변별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변별도는 진로 유형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진로 유형 중 하나만 높고 다른 5개의 유형 점수는 낮은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의 성격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여러 스펙트럼이 조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유형만 높게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변별도가 높다는 것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유형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고 재검사를 진행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변별도가 낮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유형의 대표성이 떨어지며 다른 진로 유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개인이 생각하는 흥미의 방향성이 쉽게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누적된 경험과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변별도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재검사에서 유형이나 점수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저학년의 진로 유형은 개인이 경험한 정보와 흥미 기준, 학습 등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1차 유형을 사용하여 성격적인 특징과 공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유형을 가진 사람들의 다수가 보유한 성격적인 특징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학습 방법입니다. 개인에게 모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결과지에 나타난 정보들을 참고사항으로 활용하고 학생이 다양하게 경험하고 경험을 정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지에 나타난 점수만 사용하여 개인의 진로 유형과 미래의 방향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심리검사의 결과는 검사에 응시할 때의 마음가짐, 컨디션, 장소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잠정적인 결과입니다. 심리검사는 개인이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는 도구로서 완벽한 심리검사는 없으며 개인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심리검사의 결과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하며 올바른 해석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